안녕하세요. 건국대학병원 정밀의학 폐암센터 이계영 교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폐암 항암제는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도입돼 가지고 과거 1년 반 밖에 살지 못하던 분들 환자들이 지금 4년, 5년 생존 기간이 연장된 거는 황당한 발전이지만 완치가 되지 않거든요. 아직도 항암제를 계속 복용을 해야 되고 이 완치율이 낮고 결국은 내성 문제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기암, 완치가 가능한 일기암 진단율이 폐암이 낮아요. 일기암 진단율이 현재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기암 진단율을 현저히 높이는 게 제가 보기엔 폐암 사망률 개선에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렵게 수술했는데 수술 후 재발률이 폐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폐암 환자들의 항암제 개발이 주로 진행성 폐암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된 이런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1기나 2기 초기 환자들에 적용해가지고 사망률을 낮추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내시경 검진을 하죠. 사실 위암이나 대장암은 암이 발생하는 점막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만 시행하면은 아주 작은 초기 암도 발견해서 요즘은 수술도 안 하고 내시경으로 절제할 정도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폐에도 내시경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 폐암 발생은 기관지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말초 부위에 발생하는 폐 선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경피적 폐 생검이라고 바깥에서 침을 찔러서 조직을 얻어서 폐암 세포를 확인해야 되는 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폐직 조직 검사가 초기에는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은 경우, 또 위치가 또 위험한 경우는 이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암이 의심되면은 수술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장에서 폐암을 확인하고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했을 때 암이 아닌 불필요한 수술이 나오는 확률이 한 15%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들은 보수적으로 암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수술 전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 또 암이라면 어떤 암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술한 결과를 가지고, 즉 격리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수술 후에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불과 지금 한 5.4% 정도의 생존율 개선 효과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직 검사로 수술 전에 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방법이 확실 않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적 방법으로 약간 진단 지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 후에 재발도 높고, 그래서 일기암 진단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를 찾기 위해서는 저설량 CT를 이제 찍으면 되는데, 이 저설량 CT에서 발견되는 폐 결절, 이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암인지 아닌지를 가능하면은 초기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은 폐암의 일기암 진단율이 낮은 것은 일단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해야 되는 이 문제를,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도 액상생검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폐암 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폐암 진단하는 것은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초 부위에 폐 선암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최근에 비흡연 여성 폐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권에서 이 비흡연 여성 폐암은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간유리 음영결절이라고 이 조직 검사가 어려운 타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 세포를 확인한 폐 조직 검사로는 일기암을 진단할 수 있는 환자가 20-30%밖에 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결국 수술적 조직 검사로 진단도 받고 치료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진단 전에 그 폐암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재발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세포를 확인하는 방법 대신에 암세포의 그 전령이 있습니다. 암세포의 메신저라고 하는 그 엑소좀이라는 나노 파티클이 있는데, 이 엑소좀이라는 나노 파티클을 체액에서 우리가 분리하고 그 안에는 핵산, 단백질과 같은 암세포의 특징적인 그 생체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체외에서 암세포 대신에 분석함으로써 폐암을 진단하는 걸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암세포가 분비한 엑소좀 안에 그 DNA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처음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그 DNA는 보세포인 암세포의 DNA 타입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폐암 세포를 확인하는 조직 검사 대신에 암세포의 전령인 나노 파티클, 즉 엑소좀을 분리하고 그 엑소좀 안에 있는 DNA로 폐암 유전자 검사를 해서 폐암인지 아닌지 진단도 하고 거기에 적합한 표적 항암제를 씀으로써 우리가 치료 성적을 높이자는 것이 제 개요입니다. 그래서 엑소좀 기반의 이 폐세척 액상생검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방법이 조직 검사가 어려운 초기 폐암을 진단하는데 상당히 유망한 검사 방법인 걸 제가 이제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들의 특성과 흡연성 폐암 환자들의 특성이 틀립니다. 특히 영상학적으로도 보면은 대개 비흡연 여성 폐암들은 간유리 음영결절로 많이 나타나요. 폐포, 세포가 이제 과증식을 함으로써 시작되고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유리 음영결절은 조직 검사를 위해서 새침을 찔렀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피만 나오고 그 환자가 각혈을 한다거나 기흉이 생기는 합병증만 초래할 뿐이지 조직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간유리 음영 결절성인 경우는 폐암이 의심되면 수술적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흡연 여성 폐암인 경우는 EGFR 유전자 변이가 많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초성 선암이 많고, 또 간유리 음영 결절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직 검사로 진단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적으로 전신 마취하고 우리가 수술해서 조직을 띄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암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폐암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개발한 엑소좀 기반의 이 폐세척 액상생검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즉 암세포를 확인하기 위한 폐 조직 검사 대신에 암세포의 전령인 메신저인 엑소좀을 분리하고 엑소좀 안에 있는 DNA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암세포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항암 치료가 필요한 3, 4기 진행성 폐암인 경우에는 폐세척 액상생검으로 거의 95% 이상의 진단 정확성을 조직 검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기 폐암 환자에서 EGFR 유전자 변이 검사는 거의 조직 검사를 대체할 정도로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 조직 검사로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보통 시간이 한 거의 2주쯤 걸립니다. 보름쯤. 근데 저희 액상생검은 하루 이틀 안에
95%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의 2주 이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불안하고 이게 양성이 나오면 먹는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 쓰고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은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나 면역학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2주 동안 기다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또 양성이 나오면 양성이 나온 대로 만약 아니면 다른 표적을 찾거나 면역항암제가 필요한 그런 지금 검사를 하기 때문에 EGFR 유전자 검사는 아주 필수 검사인데 저희가 액상 생검을 하면은 하루 이틀 안에 신속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암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지만 수술 조직에서 EGFR 유전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야만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수술 전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액상 성검으로 진단하고 표적이 있으면은 표적 항암제를 먼저 선행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환자의 수술 후 재발률을 진단 정확성과 함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표적이 없는 그런 유전자는 최근에 저희들이 그 DNA 매칠화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후생 유전학적 변화가 이 초기 폐암 진단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DNA 매칠화 검사를 가지고 이제 폐암 진단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했는데 대부분 혈액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혈액을 이용한 검사는 아직 민감도가 낮습니다. 또한 이 DNA 매칠레이션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설파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 바이설파이트를 쓰게 되면 DNA 양이 많이 소실되고 또 그 변성 때문에 진단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 시선 바이오머티리얼스라는 회사하고 공동 연구로 그 바이설파이드 없이 DNA 매칠레이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PCR 진단 키트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연구 중인데 초기 연구 성과가 아주 유망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한 1, 2년 내에 조직 검사 없이 적어도 한 80% 이상 90% 환자를 조직 검사 없이 조기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진단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들은 다 진행성 폐암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기도 가능하면 병기가 낮은 상태에서 발견될수록 환자의 사망률은 떨어지는 걸로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폐암은 조기 진단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저설량 CT 검사를 고흡연자, 담배 피우는 분들 같은 고흡연자들은 거의 이제 매년 해야 되고, 담배 안 핀 여성들 비흡연자들도 적어도 40, 50대 생애 전환기에 한번 검사를 하고 적어도 한 5년에 한 번씩, 여자분들은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조기 검진을 저설량 CT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문제는 이 조기 검진 CT를 찍는다고 폐암인지 아닌지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설량 CT에서는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 특히 폐 결절만을 발견할 뿐이고, 결국 이 폐 병소가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이 폐암이 어려운 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조직 검사로 암 세포를 확인해야지만 폐암이 진단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어려우면 수술장에 가서 수술적 조직 검사가 하는 게 보통적인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수술 후 재발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폐세척 액상 생검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초기에 폐암을 진단하고 폐암도 어떤 유전자의 폐암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 폐암이 수술 후 재발률이 높은 암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서 수술 전에 선행 치료를 통해 가지고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폐암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제 연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서 진단이 되면은 대개 3기, 4기 진행성 폐암, 즉 항암제를 써야 되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조기 검진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 이계영 교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